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뉴스인마켓의 김동석입니다. 자, 휴일 하루 지나고 나는데 오늘 하루 정만 지나고 나면 내일은 또 주말입니다. 이 샌드위치 휴일이 가운데 낀 날이라서인지 괜히 좀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자, 오늘 뉴스인마켓 여러분께 오늘 시황과 함께 또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이슈에 관해서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시황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일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일 미국 증시 비교적 좀 적지 않은 보로 빠졌습니다. 0.9%가 빠진 다우존스 지수 15,000선을 내줬죠. 14,996포인트에 그쳤습니다. 나스닥은 1%가 조금 넘게 빠졌고요. S&P 500 역시 다우존스와 똑같은 수치로 빠졌습니다. 네, 연방정부 폐쇄 셧다운의 영향으로부터 시장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요. 영국만이 0.18% 상승하는데 반해서 독일과 프랑스 등등 유럽의 주요국 증시는 모두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네, 전일 미국과 유럽 증시 별로 좋지 않았고요. 자,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하루 우리 증시가 쉬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될 텐데요.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1992.20포인트로 지금 현재 우리 시장도 역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0.36%가 하락을 했고요. 2000선 내준 채 1990선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외국인이 오늘 오전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733억 원어치 간만에 굉장히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반면 상당히 많은 물량을 내쏟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57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장초반 쭉 빠졌던 것을 다시금 좀 회복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수급을 볼까요? 외국인은 코스닥에서도 223억 원, 요 근래 들어서 오늘 굉장히 강한 매수세를 양시장에서 외국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겠습니다. 1.9원이 빠졌습니다. 1072.1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를 구성하고 있는 시총 상위 종목들인데요. 삼성전자가 0.56%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잠정 실적을 발표한 탓이고요. 자, 현대차 1% 상승을 했습니다. 기아차는 2.07% 상승으로 현대차보다 보다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게 살짝 아쉽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요즘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식에 2.41% 강세를 보입니다. 네, 다음은 삼성생명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요. 신한지주, 삼성전자, 우선주 등등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LG화학, 현대중공업, 한국전력 등등 화학과 조선 관련주들은 좀 하락을 하고 있네요. 다음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이 1.81%로 하락은 하고 있지만 여타 종목들이 굉장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파라다이스 등등 3에서 5%대까지 큰 폭의 상승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SK 브로드밴드와 파트론의 상승세도 견조하고요. 빠지는 종목들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포스코 ICT만이 한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의 움직임을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코스닥 1포인트 올라서 현재 1993포인트까지 살짝 올라있긴 하네요. 자, 시장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삼성전자의 상승 소식과 함께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조 원을 달성할 전망이다라는 그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분기 실적 최대치인 매출이 무려 59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0조 1천억 원의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해서 사상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조 원 시대를 열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 2분기 기록했던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었죠. 매출 57조 4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9조 5천 3천억 원이었습니다. 이보다 각각 2.6% 그리고 영업이익은 5.9%나 훌쩍 늘어난 수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올 3분기에 매출 59조 한 5천억 원대, 영업이익은 9조 8천억 원대 정도 기록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을 했었는데요. 증권가 전망에 비해서 매출은 소폭 줄긴 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한 그런 수치를 발표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사상 최초로 17%를 돌파한 17.1%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처럼 사상 최대 실적을 삼성전자가 올릴 수 있었던 데는요. 이 갤럭시 S4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의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고 D램을 중심으로 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상승, 또 TV 부문의 동반 성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3분기에만 8,900만 대 스마트폰, 또 1,300만 대의 태블릿을 판매한 것으로 보여서요. IM 부문에서 6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 역시 2조 4천억 원을 기록을 한 것으로 예상이 돼서 두 사업 부문이 3분기 실적을 쌍끌이로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반도체의 경우 지난달 SK 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공장에서 화재가 일어난 이후에 D램 현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현재 2달러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물가 상승에 따라서 고정 가격도 올라가면서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업인 삼성전자 역시 가격 상승 효과를 함께 누린 것인데요. 삼성전자 최고의 경영진 역시 시장 일각에서 3분기 실적은 좀 저조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정적인 전망을 한 것에 대해서 이를 일축한 바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8월 서초 사옥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피력했고, 윤보근 사장, 신종균 사장 역시 3분기 실적이 저조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시장의 자유다. 그리고 3분기는 2분기보다 좋을 것이라고 시장의 우려를 일축한 바가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앞으로도 우상향 곡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갤럭시 노트 3, 또 새로운 제품이죠. 갤럭시 기어 등 신제품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또 TV 시장이 전통적인 성수기에 돌입하기 때문인데요.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당분간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4분기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을지 관심이 크게 모아집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오는 25일에 3분기 실적 확정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잠정 실적보다 확정 실적이 높게 발표됐던 이 전례를 고려하면요, 3분기 실적은 오늘 발표된 수치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다음은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또 개인 투자자들을 괴롭히는 동양그룹 사태 관련 소식입니다. 동양그룹 기여보험 CP 피해자들이 본격적인 집단 행동을 개시할 전망입니다. CP 피해자 등에 따르면요, 이날 2차 연판장을 제출하기 위해서 춘천지방법원 파산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동양시멘트 등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 기각 및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에 부당함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CP 피해자들은 연판장을 제출한 뒤에 향후 대응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서울 성북동 자택 앞 시위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도 함께 시위를 하고 있던데요. 현재 CP 피해자들은 채권단 협의회 구성원으로 이 CP 피해자들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 과정에서 법원 심리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 동양그룹의 CP 피해자들도 구성원으로 함께 참여를 시켜달라는 주장입니다. 실제 동양그룹은 산업은행이 가진 2천여억 원의 금융 여신을 제외하면요, 금융권에 대한 이해관계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단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여타 기업들의 구조조정보다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CP 피해자들이 직접 채권단 협의회에서 피해자를 대변하는 그런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겠다라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 밖에 불안전 판매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등 향후 법적 대응에 대해서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동양그룹의 법정 관리 쉽사리 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이에 앞서서 동양증권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이 성명서를 제출한 데 이어서 동양증권의 각 지점장들 역시 법원에 연판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 회장 자택 시위에 이 동양증권 직원들이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앞에서만 문을 두드리고 막 그러던데요. 현 회장은 이 안팎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현재현 회장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한 것은 모두 저의 잘못이고 부족함 때문이라면서 엎드려 사죄드린다, 정말 죄송하다, 이런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요. 자,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밝혀지기로는 이제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불과 법정관리로 가기 한 2주 전만 해도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한 기여보험 등을 ABCP 등을 파는데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불안전 판매가 상당 부분 이루어져서 1,000억 원대가 훌쩍 넘는 그런 피해를 지은 개인 피해자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았다라는 정황상의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정적인 노력을 했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막기 위해서 뭐 어떤 긍정적인 노력을 했다라면은 어떤 노력을 했다라고 해서 자, 그것들로 이 투자자들의 화난 그런 마음을 좀 달래려는 그런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과를 한다고 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 동양그룹 CP 등에 물린 이 소중한 재산들이 회복되는 건 결코 아니겠죠. 어떤 노력을 반드시 해야지만 이 책임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테슬라 관련 소식입니다. 요즘 전기차 화제하면은 전기차 테마의 최중심에 놓여 있는 기업입니다. 미국의 테슬라가 기존 화석연료 자동차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 전기차의 선두 주자로서 올 들어서만 주가가 400%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판매되는 그런 실적도 함께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상승세는 무서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배터리 폭발 사고로 인해서 주가가 연이틀 폭락을 했습니다. 유튜브 등의 배터리 화재 사고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주력 모델인 모델 S의 위험성이 이 투자자들이 이 유튜브 영상 등등을 보면서 이 뇌리에 깊이 새겨진 탓이죠. 현지 시간으로 2일에는 6%가 하락을 했고 그 다음날 3일에는 무려 10% 가까이나 폭락을 했습니다. 이틀 새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 이상의 주가가 허공으로 날아간 셈인데요. 테슬라는 미국 안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은 주식으로 꼽힙니다. 창업자인 앨런 머스크의 톡톡 튀는 행보 역시 테슬라의 인기를 높이는 한 요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죠. 페이팔을 창업해서 이를 이베이에 매각을 하면서 굉장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앨런 머스크는요. 우주선 개발 업체인 스페이스X도 경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하이퍼루프라고 불리우는 시속 1280km라고 하는데 초고속으로 달리는 진공열차의 이 개념을 내놓아서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좀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을 사업으로 또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경영자라서 새로운 아이콘으로 스티브 잡스를 잇는 그런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을 받고 있는 인물이죠. 하지만 그의 이런 좀 계획이나 구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술력이나 현재 상황에 비해서는 너무 좀 무모한 거 아닌가, 너무 좀 앞서 나가는 거 아닌가, 현실화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감 섞인 진단 때문에 이 테슬라의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좀 거품이 끼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조심스러운 비판적인 그런 전망이 함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 역시 고평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테슬라의 배터리 화재로 주가가 폭락하자 우리 기업인 삼성 SDI 역시 좀 약세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삼성 SDI는 테슬라의 납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함께 이 주가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2.11%가 빠지면서 18만 6천 원에 거래되는 약세를 띠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께서 참고 삼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전기차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다음은 일반 자동차를 만드는 우리 기업 소식입니다. 쌍용차입니다. 우리 기업에 있다라고 하면 대주주가 외국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우리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유일 쌍용차 사장이 실추된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회사 이름을 변경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SUV 차량의 원조격이죠. 쌍용차, 코란도라는 찝차를 만들면서 한국 찝차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왔죠. 쌍용, 그리고 대우그룹, 중국 상하이 자동차, 인도 마인드라 등으로 이 수차례 주인이 바뀐 바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법정 관리를 지나오기도 했고요. 자, 또 그 과정에서 상당한 노사 간의 심각한 갈등을 겪으면서 뉴스의 초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사장은 내년이 쌍용차 경영 정상화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희망퇴직자의 복직, 또 신차 출시가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희망퇴직자들의 복직, 이게 굉장히 축하드릴 만한 일이죠. 지난 2분기 쌍용차는 6년 만에 첫 흑자를 냈다고 하는데요. 자, 실적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쌍용차가 야심차게 선보인 신차 역시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 코란도 C, 코란도 스포츠 등은 대기 물량이 내수와 수출 등을 총 합해서
9,000대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 연말까지 15만여 대를 판매한다는 계획인데 주가도 참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종가 기준 8,450원인 쌍용차는 연초에 대비해서만 현재 약 56%나 상승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쌍용차라는 그 이름부터가 지금은 이제 없어진 그런 그룹인 쌍용그룹, 옛날에 뭐 재계 순위 10위권 안에 들었던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죠. 이미 사라진 그 그룹 이름 쌍용을 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뭐 이름을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 뉴코란더라는 차량을 내놨을 때 저도 물론 그 차를 구입해서 탄 적이 있습니다. 90년대 중후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굉장히 좋은 차라는 생각에 쌍용차 주식을 샀더니 주식가가 그냥 좋은 기업이란 거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좋은 실적을 올리고 그 좋은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라는 것을 체감을 하게 해줬던 그런 기업입니다. 좋은 제품을 써보면서 이 기업 괜찮은데 하고 주식을 샀더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큰 수익을 얻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앞으로 그보다 더 좋은 모습, 제2의 전성기를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다음은 주식 투자 관점에서요. 이 대기업 오너가 사고를 치면은 주식을 사라, 이런 좀 재밌는 분석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 재벌 오너들이 잇따라 순환을 겪고 있지요. 뭐 죄진 거 없는데 무슨 순환을 겪고 있겠습니까? 다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해당 기업의 주가가 단기로 하락을 했을 경우에 이를 저가 매수의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하는 것이 투자로서는 좋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요, 최근에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해서 올 들어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면서 그룹주들이 좀 들썩들썩 하는데, 이 기업의 펀더멘털 자체에 별 지장이 없다면 오너와 관련된 돌발 악재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지난 4월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자 이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20만 원을 넘보던 SK 주가가 14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을 거친 끝에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달 27일 최태원 회장 형제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을 하고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지요. 자, 그런데 이 최 회장 관련 소식이 더 이상 기업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업 성장세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들이면서 SK 주가는 현재 신고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지난달 말 대법원으로부터 배임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을 받은 김승현 한화 회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 또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은 뒤에 회사 측은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주가 흐름은 정반대의 흐름을 타고 있고요. 태양광 업황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계열사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한화의 주가는 연일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주가 흐름 보고 계시는데 CJ그룹 관련해서도요, 오너의 부재 속에서도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견조합니다. 이전 CJ그룹 회장이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또 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CJ 오쇼핑과 CJ CGV 등 그룹 계열사들의 주가는 올 들어 큰 폭의 상승률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꽤나 있지요. 증권업계 역시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시장 지배력 강화, 또 CJ 제일제당의 장기적인 실적 개선, CJ 오쇼핑의 성장성 강화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우려보다는 기대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현상이 현실입니다. 현대증권에서는요, 이 탄탄한 기업 운영 체계가 갖춰진 대기업의 경우 오너 관련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실적에 큰 차질이 없는 한 주가도 별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라면서 최근 들어서는 투자자들도 이런 이슈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단기 낙폭도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만약에 단기 낙폭이 크게 나타나면은 이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투자법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이해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뉴스인마켓이 자, 오늘로 이제 끝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부터는 글로벌 투데이가 방송이 되니까요. 뉴스인마켓에 보여주셨던 성원 글로벌 투데이도 역시 같은 야호로 더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뉴스인마켓입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기 매출 60조 원 시대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잠정 실적이 매출 59조 원, 영업이익 10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지난 2분기 매출 57조 4,600억 원, 영업이익 9조 5,300억 원보다 각각 2.68%, 5.98% 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발표한 잠정 실적은 증권사들의 전망치를 웃도는 것입니다. 실적 전망 업체인 FN가이드가 추정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9조 9,731억 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TV 사업과 디스플레이 사업 등의 부진과 모바일 사업의 실적 둔화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증권사들도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로 우려는 당분간 잠잠해질 전망입니다. 또 삼성전자는 오는 25일 실적 확정치를 공시합니다. 외환 보유액이 석 달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9월 말 현재 외화 보유액이 3,369억 2천만 달러로 지난달보다 58억 3천만 달러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사상 최대치인 8월 말에 3,310억 9천만 달러를 한 달 만에 경신한 것입니다. 외환 보유액은 4월 3,288억 달러에서 5월 3,281억 달러, 6월 3,264억 4천만 달러로 뒷걸음치다가 7월부터는 다시 불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9월 증가액 58억 3천만 달러는 2011년 10월 75억 9천만 달러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4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그룹 금융계열사의 상품 판매 규모가 크고 관련 민원 상담과 분쟁 조정 신청이 급증해 TF를 설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접수된 동양 관련 민원 상담은 2,765건, 분쟁 조정 신청은 3,746건입니다. TF는 5개 실무반 총 110명이 투입되며 민원 분류 및 분쟁 조정, 불완전 판매 검사, 분쟁 조정 관련 법적 지원 등을 맡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현지 시간으로 3일 사흘째를 맞았지만 여야 정치권이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 케어에 대한 공방을 거듭하며 좀처럼 타협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을 상대로 잠정 예산안 처리를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강경파는 정부 부채 상한증의 협상 거부 카드까지 내걸면서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기관은 물론 민간 부분까지 셧다운에 따른 피해의 영향권에 들면서 2008년부터 2009년 미국 경제를 강타했던 경기 후퇴 국면 재진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롯데제과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9개 제품에 대해 출고 가격을 평균 9.2% 인상합니다. 인상 제품은 마가레트 11.1%, 가나초콜릿 14.3% 등입니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그동안 누적되어 온 원자재 가격 인상과 판매 관리비 증가로 원가 상승 압박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과자의 주 원료인 카카오버터는 지난해 말 대비 올해 9월 62% 인상되고 전란액은 35%가 오르는 등 각종 원재료비가 올랐습니다. 오리온과 크라운 혜태제과 등 다른 제과업체들 역시 롯데제과와 비슷한 상황이어서 과자값이 줄줄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펜텍이 베가 브랜드 광고를 새롭게 내놓으면서 국내 스마트폰 시장 공략을 강화합니다. 박병엽 부회장이 사임 이후 조직 개편 등으로 전열을 가다듬은 펜텍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브랜드 베가의 새로운 광고, 베가의 정신과 베가의 업적 등 2편을 제작했습니다. 베가의 정신편은 3일부터 방송되고 있으며 베가의 업적편은 다음 주부터 방송될 예정입니다. 특히 베가의 업적편은 데카르트의 명언을 멈추지 않는다, 고로 존재한다로 바꿔 스마트폰 시장에서 베가 브랜드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네이버가 한글날을 앞두고 한글을 널리 나누는 한글 아름답게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네이버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모바일 환경에서 더욱 선명하게 잘 보이는 나눔 글꼴 나눔 바른 고딕을 무료로 배포합니다. 또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캘린더와 이력서 등의 문서 서식 20종을 새롭게 추가 제공합니다. 청년 창업 점포와 소규모 상점 등을 20곳 선정해 나눔 글꼴로 작성된 한글 간판을 무료로 설치해줄 계획입니다.
렉서스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전남 영암 코리안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개최되는 2013 F1 코리아 그랑프리에 차량 10대를 경기 진행용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차량은 올류 LS, 뉴 제너레이션 IS 등을 비롯한 렉서스의 전 라인업 10대입니다. 렉서스가 국내에서 열리는 F1 코리아 그랑프리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렉서스 관계자는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과 고급스러운 이미지 등 렉서스 브랜드의 정체성이 모터스포츠에 꽂힌 F1 코리아 그랑프리 취지와 일맥상통한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동안 뉴스인마켓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4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